다음으로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순국 선열의 날입니다. 숭고한 독립정신과 그분들의 희생정신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됐습니다. 진정으로 그분들께 감사드리고 유가족께도 감사드립니다. 순국 선열의 뜻을 이어받아서 더욱더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 내란 척결로 민주주의를 완전 회복하라는 뜻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아직 내란의 잔불이 여기저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내란 잔불을 완전히 제거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라라는 그러한 의미로 저는 그분들의 숭고한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내란 잔불은 여기저기에도 있지만은 전혀 아직도 그대로 있는 데가 사법부입니다. 사법부는 여기저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라든가 어떤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긴급회의를 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란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부하 수행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고위 관계자들이 심야에 모여 무슨 논의를 했는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 계엄사령부의 비상계엄 사항에서 이루어진 내의는 그 자체로 내란 가담의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13개 범죄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사가 운용하는 계엄사가 운용하는 군사법정으로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논의한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내란 가담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법부라고 해서 내란 척결 대상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심판에서 면제되는 성역도는 또한 아닙니다. 주기현이 윤석열을 감옥에서 풀어준 이유, 조희대가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감옥에 보내려고 했던 이유, 내란 가담의 증거를 없애려고 한 것은 아닌지 수사로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사법개혁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사법개혁은 선택이 아닙니다. 즉시 착수해야 할 비상조치입니다. 지금 사법부가 독립을 말하지만은 한국의 사법부는 독립한 적이 없습니다. 독재 권위주의 정권이 지시하면 판결로 정당성을 더 씌워주고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해도 법원은 보호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나온 법원의 대표적인 오심들을 보십시오. 삼내 나라수퍼 사건, 약촌 오거리 사건, 형제 복지원 사건, 무수한 간첩 조작 사건, 이 사건들이 일부의 예외적인 사고입니까? 아닙니다. 제도와 관행이 잘못됐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 피해는 늘 힘없는 시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그때마다 침묵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는 태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사법개혁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저들은 또다시 힘없는 국민을 희생양 삼을 겁니다. 폐쇄적 법원 행정 권력을 해체하고 인사징계를 투명화해야 합니다. 오심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판결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법부는 지난 과거의 역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강력한 법으로, 현장에서는 깨어있는 시민과 연대해 철밥통 법조 카르텔을 산산조각 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 주권 시대를 완수하기 위해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강하고 끈질기게 끝까지 밀어붙여야만 합니다. 검찰, 행정부는 물론 법원에 숨어있는 내란 잔존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내란 척결의 종착점은 법원입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 청산 역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필코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2.3 내란 때 시민들이 손에 든 응원봉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극단 세력을 맞선 시민의 힘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의 힘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법개혁 완수로 응원봉이 비추는 정의의 길, 민주주의 길을 민주당이 사수하겠습니다. 하나오션이 미국 해군에 이어 영국과 캐나다 해군의 함정 유지 보수 MRO 사업까지 연이어 수주했습니다. 단순한 기업 성공을 넘어 한국 방산의 위상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쾌거입니다. 우리나라가 단순한 조선 강국을 넘어 전략적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가 캐나다 특사단장으로 다녀온 경험은 이 성공을 뒷받침하는 외교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 저는 맹성규, 김주영 의원과 함께 캐나다의 안보, 방산, 에너지 분야 주요 인사를 만나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고위 인사들 앞에서 우리 기업의 조성 및 잠수함 역량을 자신 있게 소개했고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도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캐나다 측에서는 우리 기술에 대한 높은 평가와 함께 향후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긍정적 반응을 얻어냈습니다. 이제 한국 방산은 국가 전략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방산은 국가 전략 산업이자 외교 안보 경제를 동시에 견인하는 미래 핵심 축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방산 수출 지원 전담 체계를 강화하고 해외 군함 MRO 유치 기반을 빠르게 정비했으며 국제 공동 생산 합작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과 정부의 추진력이 없었다면 한국이 미국 해군 함정의 정비를 막고 영국, 캐나다가 자국 해군함을 한국으로 보내는 장면은 결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의 성과는 대통령의 전략적 외교,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성, 그리고 우리 기업의 실력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우리 당이 정부와 함께 방산산업을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으로 확실히 키워내고 국가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강화하는 길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민주주의 체제를 부인하는 부정선거 옹호론자임을 스스로 자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황교안이라는 극우 자백을 설명하는 데 있어 서술어가 빠져 있습니다. 똑바로 교정해 주겠습니다. 너희는 부정투표 음모론당 황교안이다. 너희는 불법계엄 내란숙의 윤석열이다. 너희는 광주학살 독재자 전두환이다. 너희는 직권남용 국고손실 이명박이다. 너희는 국정농단 뇌물수수 박근혜다. 너희는 반드시 해체되어야 할 내란 극우 정당이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이현